네, 어젯밤에 서울시청 앞에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차량이 인도로 돌진을 해가지고 귀가를 하던 시민들 무려 9분이 목숨을 잃고 4분이 크게 다치는 사고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만, 이런 뜻밖의 참변을 당해서 깊은 슬픔에 빠진 유족께 깊은 위로를 드리고, 당국은 무엇보다도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데 좀 역량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지난 일요일에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에 이어서 고물가, 고금리, 경기 침체, 이런 복합적인 위기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한참 늦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수 경제를 살릴 정말 근본적인 처방이 절실합니다.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매출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이미 당론으로 발의를 했고, 지역사랑 상품권 확대 발행을 위한 법률 개정안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국비 지원으로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해서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회복시키고 우리 일반 국민들이 겪고 있는 물가의 고통도 덜어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형편을 생각한다면 그들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되고 있는 건물 임대료에 대한 대책도 절실합니다. 민주당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1년마다 연장할 게 아니라 상시화하자라고 하는 법안도 당론으로 채택해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들이 민생 회복을 위한 것인 만큼 자영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정부 여당도 똑같이 느끼고 있다면 이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금까지 6차례 회의를 열었지만은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 수준은 논의도 하지 못한 채 법정 제출 시한인 6월 27일을 넘겼습니다. 특히 지난 6월 25일 5차 전원회의 때부터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라고 하는 주장에 발목이 잡혀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자체가 근로자 임금의 최저 수준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자 하면서 이거보다 더 낮추자고 하자면 이게 최저임금입니까? 최저임금입니까? 초저임금입니까? 해외에서는 파트타임 일자리 등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상향식 차등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최저임금보다 더 못한 최저임금을 적용하자고 하니 이 도대체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취지를 몰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을과 을의 갈등만 불러올 업종별 차등 적용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민생회복 지원금, 지역사랑 상품권 확대 발행, 그리고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상시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단순히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나 대리점이 본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 또 대리점법 개정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마다 소모적인 논란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법 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 공개 범위나 최저임금액의 시급 및 월 환산액 변기 같은 문제를 놓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입씨름을 벌일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불필요한 논란을 하루빨리 종결짓고 노동자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 논의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고맙습니다.